AM 1230, FM 106.3 HD2 KBRA디오 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릴 오늘의 시사 포커스 주제는 트럼프의 슈퍼위크라고 하는 주제로 전해드리게 됩니다. 동남아 순방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은 일본을 도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의 동선은 한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타이트한 일정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경제 외교 종합회에서 전해드리게 됩니다. 이번 주에 한국이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됩니다. 바로 APEC 정상회의 주최국이라는 이유 때문인데 세계 경제의 주요 의제들이 오가고 또 무엇보다도 세계 최대 경제 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한 공간에서 마주하는 무대가 마련이 되게 됩니다. 흔치 않은 무대가 되고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무역과 또 투자, 공급망과 안보를 논의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이번 APEC의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무대의 중심에 트럼프 대통령의 역동적인 순방이 이게 됩니다. 동남아 여러 국가들과의 연속적인 무역 합의, 그리고 일본과의 동맹 강화, 그리고 나서 한국과의 또 대규모 무역 투자 협상 시도까지 이번 주가 슈퍼 위크라고 부를만 하겠고요. 경제적인 이슈, 또 외교와 안보, 동맹의 실용적인 결속이 한 주에 모두 압축되어서 진행되고 있고 모든 그 주식과 경제의 주시 또한 계속해서 이 한 주간의 움직임과 동선에 같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한 주간의 모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에서는 이 슈퍼위크의 의미와 성과 한번 차분히 짚어보면서 동남아에서는 또 무역 합의가 어떤 것을 가지고 오게 된 것인지, 또 일본과의 동맹 강화 왜 중요한지, 또 한국과의 한미 협상에서 보여지는 그 신중 기류가 어떤 것을 또 의미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는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세계 경제 질서가 또 어떻게 유치될지를 모든 것을 함께 총망라해서 연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남아를 도착을 한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의 그 동선 가운데 주말 사이 있었던 동선으로 나온 성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미국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의 여러 국가와 잇따라 합의문 그리고 프레임워크를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형태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는 상호 무역 협정을 문서로 체결을 했고 또 태국과 베트남과는 프레임워크 형태의 합의를 도출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또 결과의 본질이 되겠고 미국이 그 관세율을 상대국과 대체로 상호 유지하는 대신에 시장 개방과 투자 유치를 통해서 미국산 제품의 수출기를 넓히고 또 장기적인 공급망 재편을 도모한 시간으로 동남아 순방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가 10년 동안 7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유치 약속과 함께 자동차, 농산물 등의 주요 품목의 비관세 장벽 해소하는 쪽으로 합의가 정리가 됐고 물건 교환을 넘어서서 장기적인 투자와 산업 협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있는 말레이시아와의 협약이 됐고요. 또 미국이 관세를 유지하면서도 또 미국 산업의 경쟁력도 지키고 동시에 동남아 시장을 실질적으로 열게 되는 결과를 얻어낸 말레이시아와의 무역 합의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또 미국 우선주의의 실용적인 모습으로 나가게 됐고 또 미국 내의 산업을 보호하면서 동맹과 협력 관계를 통해서 더 넓은 경제적인 이익을 확보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태국과 베트남과도 합의가 비슷한 맥락입니다. 태국은 항공기를 대량 구매하고 또 미국산의 농산물 수입 확대 같은 실질적인 약속이 이루어졌고 또 베트남의 경우는 의료기기나 의약품 승인 절차 개선 그리고 지식재산권 이행 등의 미국의 핵심 관심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합의가 미국 기업에 대한 시장 기회를 확대하면서도 각국별로의 그 투자 또 기술 협력, 산업 발전의 이점을 제공하면서 협력의 모습으로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점이죠. 미국은 관세의 완전 철폐 또는 무조건적인 관세 인하에 집착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본적인 관세 틀을 유지를 하면서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며 거기에서 대형 투자를 유치하면서 균형을 잡는 방식을 동남아 순방을 통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경제 충격을 피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확보하는 현실적인 접근이 되고 있었고 또 이런 전략이 동남아 국가들에게도 뭔가 네거티브한 방법이 아닌 호혜적인 모습으로 양측의 이익을 균형을 맞추고자 했던 형태로 그 합의를 도출하게 됐고 이게 바로 이번 동남아 순방에서의 첫 번째 성과로서 이미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동선이 일본으로 가게 됐고 일본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본과의 일단은 또 관계를 바라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이번 그 신임 총리가 결정이 되게 되면서 신임 총리와 사전에 그 전화 통화를 통해서 미국과 일본의 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하기로 합의한 내용으로 이미 일본과의 미국과 합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를 또 지켜보게 되는 또 오늘의 하이라이트도 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의 공조 강화, 또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그리고 지역의 안보, 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그 지역 안보 전체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협력의 심화가 함께 포함이 되게 되고요. 국제관계에서는 언제나 그 힘의 논리가 작동을 하게 되는데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의지와 행동으로서 안정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능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국과 일본이 긴밀하게 공조를 하게 되면 동북아에서의 지역의 그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글로벌 공급망에도 안정이 더해지겠고 힘의 논리가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도 핵심적인 역할을 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균형 잡힌 힘이 도발을 억제하고 예측 가능한 국제의 행태를 만들어내기 때문이고 이번 미국과 일본의 합의에서 주목할 부분은 미일 간의 경제 플러스 안보 협력이 경제 현안과 연결이 된다는 점이고 기술 공급망이나 여러 첨단 산업의 협력 등이 외교적인 선언을 넘어서서 산업 현장에서 작동하게 되는 실질적인 협력 그리고 일본에서의 새 총리의 행정부의 시작과 동시에 트럼프와 함께 미국과 함께 안보 질서를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그 결과문의 도출 이런 부분들을 예상을 하게 되면서 미국 주도의 협력망이 확장이 되고 동맹국들이 함께 성장할 기회를 얻으며 미국이 전략적인 이점을 확보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는 토대가 되는 것으로 질서를 잡아가며 나가겠다라는 미일 협력의 모습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동북아 질서에서의 그 지역의 안전판을 튼튼히 하는 일을 이번 그 힘의 논리에 기반한 결정적인 협력으로 예상하고 또 불안정한 시대 가운데 안정성을 제공하고 그것 플러스 경제적인 기회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는 미일 협력의 관계. 자, 그리고 나서 그 동선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한국과의 그 한미 무역 협상, 특히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또한 이번 주에 가장 주목받는 이슈 중에 하나가 됩니다. 미국의 경우는 이번에 슈퍼위크를 활용을 해서 한미 간의 대규모 투자 무역 합의를 도출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타결에 매우 가깝다라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밝히고 있고 반면에 한국 측에서는 세부 투자 방식이나 시간표 또 손실과 배당의 분배 등의 핵심 쟁점에서 여전히 실무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한국의 신중함, 지체라고 보여지는 그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인 신중성으로 해석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 경제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생각을 하면서 이 투자 구조 자체가 자칫 한국에 불리하게 작동하지 않도록 세세한 장치들을 요구하는 상황이고 즉 합의의 완성도와 실행 가능성을 놓고 꼼꼼히 검토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이다라는 것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번 주가 좋은 기회인 게 때마침
한국을 방문하는 기회이고 또 한국을 방문하면서 무역 합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또 바라는 미국의 입장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무역 긴장 완화의 조짐이 미국에게도 좀 전략적인 여유를 제공하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결국 한미 합의를 이번에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모습, 하지만 한국 정부에서는 지금 약간은 지연이 되더라도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는 없을지 모른다라는 지금 그 관계 안에서 하루하루를 지금 보내고 있어서 한국과의 미국의 무역 합의가 또 어떤 식으로 지켜봐야 되는 건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관전 포인트가 계속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 무대에서 이번에 한미 합의가 발표가 된다면 이것 또한 미국에서의 또 외교 성과로 크게 부각될 수가 있겠고요. 또 반면에 한번 또 우려의 목소리가 되고 있는 그 신중한 접근이 지연으로 이제 비춰지게 된다라고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좀 일정적인 그 압박을 느끼게 하는 거고 이번 기회를 활용을 해서 동맹국과의 경제적인 결속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 무역 합의가 양국 모두에게 전략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지금의 한국의 어떤 그 딜레이 스탠스라고 해야 될까요? 지연 스탠스가 협상 타결 시점을 불확실하게 만들고는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의 퀄리티 또 합의가 가져오게 되는 실질적인 이득이지만 한국의 그 늦어지게 되는 한국 정부에서의 그 결정이 그 실현을 다소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은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그 에이펙에서의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가 된다면 미중 정상회담이 됩니다. 양국이 최근 고위급 실무 협의를 통해서 히토류 통제 문제 또 미국의 초고율 추가 관세 문제 등의 최대 난제들에 대해서 사실상 그 모습을 더 키우는 것이 아닌 쪽으로 합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실무선에서 이미 조율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상회담 안에서는 서로가 좀 뭔가 그 갈등의 모습이 아닌 좀 합의를 무난하게 이루어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미중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었고 또 최근에 가장 또 좀 불거지게 됐었던 그 히토류의 문제 거기에 또 미국에서는 초관세인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던 그 갈등이 여전히 좀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 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향후에 이번 주 말에 이루어지게 되는 미중 정상회담으로 하이라이트가 어떤 식으로 바라보게 될지 그 가운데 또 그 길목 안에 미국 안에서는 또 FOMC라고 하는 중요한 또 회의의 결정이 있고 거기에서의 또 금리 부분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경제적인 슈퍼 위크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하나의 어떤 그 전체적인 모습 안에 들어있게 되는 하루하루의 일정이 마치 줄타기를 하는 듯한 느낌으로 긴장감을 더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중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서로에게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전면전 대신에 경제 전면전이 되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서 벗어나서 관리 가능한 갈등과 제도적인 협력을 선택했다는 의미로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파국을 피하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경제적인 상호 의존성 또 세계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현명한 선택으로서 지금 그 충돌 회피를 성과로 또 홍보를 할 수도 있겠고요. 동시다발적으로 또 동맹국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낸 점이 외교적인 성과로 부각되면서 이번 한 주간 그야말로 경제에서의 슈퍼위크로 자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미국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강력한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또 미국 내의 산업을 그 이익을 확보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미국 우선주의의 실용적인 접근으로서 이 모든 나라들과 지금 상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중요한 건 이 합의들이
장기간의 평화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이 확전의 방지이고 또 이를 통해서 세계 경제가 급격한 충격 없이 운용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면서 중국 역시 전면적인 경제 충돌을 피하고 전략적인 여유를 확보하며 내부의 대응책을 마련할 시간을 벌게 된다는 점으로 예상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본다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이미 시작이 되고 있었던 동남아부터 시작한 이번 한 주간의 경제 순방 일정, 동남아와의 무역 합의를 통해서 산업적인 기회를 확보하고 이후에 일본과의 경제 동맹과 안보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안정판을 공고히 하고 그리고 나서 한국에 가서는 협상을 통해 실무적인 합의의 퀄리티를 요구하게 되는 한국의 그 신중함, 미국의 압박에 교차하고 있는 점, 또 마지막으로 미중 정상회담에서 확전을 피하고 관리 가능한 타협을 선택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급격한 동요를 막는 방향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있는 불씨 가운데 하나, 이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미중 정상회담이 되지만 그 하이라이트가 혹시나 바뀌어질 수 있는 북한과의 만남, 그게 또 어떤 식으로 될지도 우리가 좀 지켜보게 되는 관전 포인트로 이번 한 주간을 계속 좀 지켜보고 바라보게 되는 내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번 한 주간의 일정들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미국의 우선주의, 이번 순방에서도 보호와 개방을 동시에 조율하는 실용적인 전략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관세라는 도구를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투자와 시장 접근을 통해서 미국의 기업의 기회를 확대하는 미국의 모습, 또 이 같은 전략이 동맹국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주고 세계 경제의 안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힘의 논리에 기반한 동맹 강화가 군사적인 우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과 또 억지력, 또 경제적인 협력의 토대를 만드는 일이 되고, 이게 결국 우리 모두의 평화와 번영으로 이어진다는 방문이라는 점입니다. 에이펙과 또 그 부산에서 만나게 되는 미중 정상회담, 또 만남의 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더해서 여기에서 오고 가게 되는 합의와 선언들이 앞으로 수개월 또는 수년간의 경제 산업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속도가 아니라 그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전략의 방향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이 선택한 방향, 또 동맹국들이 보여주고 있는 협력의 방식, 그리고 한국의 신중한 입장,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방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시사 소식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